이번 주 예상 번호. 확률 높은 숫자 5개. AI가 분석한 로또 명당. 2만 원짜리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달콤한 거짓말들을 믿으십니까? 유튜브를 켜면 온통 이런 영상뿐입니다. 이번 주 로또 예상 번호 찍어드립니다. 이 번호 나올 확률 99%입니다. 수첩 펴놓고 그 번호 받아 적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군요. 그 영상들 조회수가 수십만 회가 넘어가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환상을 좀 아프게 깨트려야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만약 그 유명한 유튜버가 찍어준 번호가 진짜 천기누설이라서 1등 번호가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을 10만 명이 봤다는 겁니다. 그 10만 명의 구독자가 다 똑같은 번호를 찍어서 기적처럼 전부 1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제라도 열릴까요? 천만에요. 재앙이 시작됩니다. 당첨금 20억을 10만 명이 나누어 가집니다. 계산해보면 1인당 수령액은 고작 2만 원입니다. 세금 떼면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나옵니다. 로또 1등 됐는데 2만 원 받으실 겁니까? 이게 여러분이 꿈꾸던 인생 역전입니까? 사실 저도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과거에 저도 여러분이 너무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이번 주는 이 숫자의 기운이 강합니다 하고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풍수를 연구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개된 행운은 이미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기라는 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에너지가 수천, 수만 갈래로 찢겨나갑니다. 제가 번호를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께 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온전한 몫을 n분의 1로 조각내서 쓰레기로 만드는 짓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더 이상 무책임하게 숫자를 던져드릴 수가 없더군요. 여러분, 로또의 본질은 나눔이 아닙니다. 냉정하지만 독식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번호를 남들이 모르는 순간에 오직 나만이 쥐고 있어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이 떠먹여주는 번호, 수만 명이 공유하는 번호를 받아 적고 있다? 그건 당첨되기도 힘들 뿐더러 돼도 쪽박입니다. 이제 제발 남의 입만 쳐다보며 번호 구걸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을 가진 분들입니다. 썩은 동아줄 잡고 2만 원 벌지 마시고 내 직감으로 오롯이 20억을 거머쥐는 황금 동아줄을 잡으십시오. 수학이나 통계 따위가 아니라 오직 나의 기운을 벼락맞을 피르침으로 만드는 진짜 비방,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등 당첨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럼 또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또는 수학 못하는 바보들이나 내는 세금이다. 확률이 814만 분의 1인데 그 불가능한 게임에 돈을 쓰는 게 멍청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 오만한 말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진짜 바보는 로또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작 인간의 콩알 만한 머리로 그 엄청난 천기와 우연의 영역을 계산해서 맞추려고 덤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바보입니다. 여러분, 팩트만 놓고 봅시다. 역대 로또 1등 당첨자들 인터뷰 한 번이라도 유심히 보셨습니까? 그 수많은 당첨자 중에 제가 지난 10년치 당첨 번호를 엑셀로 분석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1등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던가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번호를 불러주셨다. 전날 밤에 똥꿈을 꿨다.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아서 샀는데 덜컥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분들은 계산을 해서 정답을 맞춘 게 아닙니다. 하늘이 이번엔 너다 하고 찍어준, 즉 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로또는 수학시험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리는 벼락입니다. 수학자들은 벼락이 언제 어디로 칠지 계산하느라 밤새 머리를 쥐어뜯고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벼락은 엉뚱한 곳에 떨어지죠. 진짜 부자들은, 진짜 고수들은 애초에 계산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준비를 합니다. 벼락이 칠 때 그 엄청난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자신의 기운을 가장 높고 날카로운 피뢰침으로 만들어 놓고 의연하게 기다립니다. 분석가는 벼락을 피하지만 당첨자는 벼락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 아픈 수학을 버리고 내 몸을 1등 당첨이라는 벼락을 끌어당길 기운의 피뢰침으로 세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운을 모으고 피뢰침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면 꼭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에이, 그거 확률이 몇인데 하봤자 꽝이야. 로또 되면 세금이 얼마네. 누가 망했네? 방구석에 앉아서 입으로만 왈가왈부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분들께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갑에 로또 한 장이라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사지도 않았으면서 분석하고 걱정하고 비판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피뢰침을 세워도 전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로또에서 그 전선 연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000원짜리 한 장을 사는 행동입니다. 일단 사야 당첨이 되든 꽝이 되든 할 것 아닙니까? 낚싯대도 안 던져놓고 왜 고기가 안 잡히지? 물때가 안 좋나? 투덜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명은 머리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발로, 손으로 바꾸는 겁니다. 1,000원 한 장을 꺼내서 마킹하는 그 작은 실천이 없으면 1,000원이 와도 여러분 집 대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제발 계산기 두드릴 시간에 나가서 딱 한 장이라도 사십시오. 그 사는 행위 자체가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운명에 시동을 거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은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야 하느냐? 인터넷에 떠도는 서쪽으로 가라. 꿈을 꿔라. 이런 뻔한 소리 하려고 제가 카메라 켠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운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비틀어서 나에게 없던 횡재수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비기입니다.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정성도 없이 20억을 바란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겠죠? 메모할 준비 되셨습니까? 비방일, 타양의 법칙, 익숙한 땅을 버려라. 첫 번째, 제발 부탁드립니다. 슬리퍼 질질 끌고 집 앞 편의점에서 로또 사지 마십시오.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바로 그 편안함이 여러분의 당첨운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적입니다. 풍수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 매일 걷는 출근길, 자주 가는 밥집. 그곳은 이미 여러분의 현재 소득과 현재의 삶의 기운이 딱 고정된 땅입니다. 그 땅의 기운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아, 이 사람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이미 정해진 그 익숙한 터에서는 아무리 용을 쓰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월급 수준 이상의 운은 들어오기 힘듭니다. 동네 냇가에서 붕어나 잡히지 고래가 잡히겠습니까? 로또 같은 횡재는 성격이 다릅니다. 횡자가 가로 횡자입니다. 위에서 순서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갑자기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운은 내 구역이 아니라 외부의 낯선 기운과 충돌할 때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무조건 가출을 하십시오. 최소한 집에서 반경 4km 이상, 가능하다면 다리를 하나 건너거나 행정구역이 바뀌는 완전히 낯선 동네로 가십시오. 처음 가보는 동네 로또방 문을 열 때 느껴지는 그 어색함 있으시죠? 여기 뭐지? 주인은 누구지? 하며 두리번거리게 되는 그 낯선 느낌. 그때 여러분의 뇌와 감각은 생존을 위해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방인이 되어 예민하게 곤두선 그 촉. 그 날선 긴장감이 바로 횡재수라는 거대한 물고기를 낚아채는 가장 강력한 그물이 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십시오. 그래야 운명이 바뀝니다. 비방 2. 신권의 법칙. 헌돈으로 새 운을 사지 마라. 두 번째, 결제수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복권방에서 카드는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금이 없으면 계좌이체를 하십니다. 사장님한테 여기 5천 원 보냈어요 하고 종이만 받아오시죠? 절대 안 됩니다. 풍수적으로 숫자로만 오가는 돈은 죽은 돈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응축된 물건이 오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물 횡재가 돌아오겠습니까? 무조건 실물 현금, 그것도 꼬깃꼬깃한 돈 말고 은행에서 갓 뽑은 빳빳한 신권이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돈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탑니다. 시장에서 생선 만지던 손, 화내면서 던진 손, 잃어버려서 울던 손. 헌 지폐에는 전 주인의 희로애락과 탁한 기운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그 탁한 에너지로 내 인생을 바꿀 가장 맑은 행운을 산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은행에 가서 일부러라도 빳빳한 1,000원짜리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깨끗한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지불하십시오. 내가 가장 깨끗한 에너지를 드릴 테니 가장 깨끗한 큰 복으로 돌려주십시오. 이 정성스러운 거래의 의식이 없으면 로또는 그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비방 3. 좌수의 법칙. 계산하는 뇌를 마비시켜라. 세 번째,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비기입니다. 로또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돈을 건넬 때, 그리고 펜을 잡고 마킹할 때, 무조건 평소에 안 쓰는 손, 즉 왼손을 쓰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단순히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뇌과학이자 풍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손은 현실의 손입니다. 밥 먹고 엉덩이 닦고 일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즉 욕심과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하게 배어있는 손입니다. 이 손이 개입하면 나도 모르게 본전 생각이 나고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반면에 잘 안 쓰는 손은 우리의 직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손은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색하게 왼손으로 돈을 내고 덜덜 떨며 왼손으로 마킹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평소랑 다르네? 뭐지? 하고 당황하며 논리회로를 잠시 겁니다. 바로 그 생각의 틈, 뇌가 멈칫하는 그 버퍼링의 순간에 하늘의 기운이 쑥 하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능숙하게 하지 마십시오. 삐걱거리십시오. 그 어색한 균열이 꽉 막힌 여러분의 불운을 깨뜨리는 통로가 될 겁니다. 비방 4. 무접의 법칙. 기운의 허리를 꺾지 마라. 네 번째, 로또방에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가서 손목을 잡고 말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들 어떻게 하십니까? 기계에서 종이가 지잉하고 나오자마자 습관적으로 딱지 접듯이 반으로 쫙 접어서 지갑 구석에 쑤셔 넣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꼬깃꼬깃 뭉쳐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그 위에 깔고 앉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무서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종이를 반으로 접는 순간 여러분이 받을 20억짜리 1,000원의 허리를 반으로 뚝 분질러 버리는 겁니다. 풍수에서 기운이라는 건 맥을 타고 흐릅니다. 사람으로 치면 척추고 땅으로 치면 산줄기입니다. 그런데 빳빳하게 뻗어나가야 할 그 기운의 대동맥을 여러분 손으로 꺾어버린 겁니다. 허리가 꺾인 용이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겠습니까? 바닥을 기어다니는 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명절에 조카들 세뱃돈 줄 때도 빳빳한 새 돈을 골라서 봉투에 담아줍니다. 고작 5만 원짜리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는데 하물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지도 모르는 그 귀한 씨앗을 편의점 영수증이나 껌종이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꼬깃꼬깃한 주머니 속에서 땀에 젖고 엉덩이에 깔려 뭉개진 그 종이에 과연 하늘의 보복이 내려앉고 싶겠습니까? 들어오려던 복도 아이고 여긴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지갑이 작아서 안 들어간다고요? 핑계입니다. 그렇다면 로또를 사러 갈 때 아예 책을 한 권 들고 가십시오. 아니면 문방구에서 파는 깨끗한 노란 서류 봉투라도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치 옛날 어명이 적힌 교지를 받듯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서 티끌 하나 구겨짐 없이 빳빳하게 펴서 모셔오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종이가 구겨지면 여러분의 팔자도 구겨집니다. 종이가 쫙 펴져야 여러분의 꼬인 인생도 활짝 펴지는 법입니다. 비방 5. 양생의 법칙. 흙에 심고 오행으로 채워라.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앞서 4가지가 운을 부르는 손짓이었다면 이번 5번째는 그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활용점정, 바로 모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깨끗한 신권으로 왼손을 써서 구겨짐 하나 없이 빳빳하게 모셔온 그 귀한 용지,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지갑 속에 방치하거나 식탁 위에 툭 던져두진 않으십니까? 그건 갓 태어난 아기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던져두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시멘트 바닥에 던지면 싹이 틉니까?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풍수적으로 종이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 즉 돈을 맺으려면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뿌리 내릴 안정된 흙과 목을 축일 맑은 물입니다. 지금부터 집안에 로또 명당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집안의 북쪽 혹은 가장 어둡고 조용한 서랍 깊숙한 곳을 찾으십시오. 왜 어두운 곳이냐고요? 씨앗은 땅속, 즉 어둠 속에 묻혀야 발화를 시작합니다. 현관처럼 사람 드나드는 곳, 주방처럼 불을 쓰는 곳은 절대 안 됩니다. 기운이 산만해서 다 타버립니다. 서랍바닥에 노란 봉투나 깨끗한 천을 깔고 그 위에 용지를 반듯하게 눕히십시오. 이것은 종이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땅에 심는 의식입니다. 둘째,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에 진짜 물을 부을 수는 없죠. 풍수에서 물은 흐르는 것, 즉 소리의 파동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아무 소리나 들려주면 안 됩니다. 식물마다 필요한 비료가 다르듯 여러분의 사주와 공간마다 부족한 기운이 다릅니다. 우리 선조들은 소리에도 오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궁상각지우입니다. 이 5가지 음은 각각 목, 화, 토, 금, 수의 기운을 관장합니다. 소숨 채널은 단순한 음악 채널이 아닙니다. 바로 이 궁상각치우의 원리를 사주오행과 결합해서 만든 여러분의 공간에 깨지고 부족한 기운을 소리로 떼어주는 보안 처방입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씨앗이 잠든 그 방에 소숨의 소리를 틀어두십시오. 마치 영양제처럼 여러분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꽉 채워서 가장 완벽한 기운의 균형 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는 겁니다. 소숨 채널을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소숨을 검색하시거나 지금 영상 위에 뜨는 채널 카드를 눌러보세요. 셋째, 마지막으로 꽉 눌러줘야 합니다. 종이는 태생이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건 풍수적으로 날아간다,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붕 떠있는 기운을 꽉 잡아서 내 집에 안착시키려면 무게감이 필요합니다. 이때 플라스틱이나 쇠붙이 같은 차가운 거 말고 반드시 흙의 기운을 가진 묵직한 돌이어야 합니다. 집에 수석이나 예쁜 조약돌이 있다면 그걸로 지그시 눌러두십시오. 만약 마땅한 돌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의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오노담 원석 팔찌를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 팔찌에 쓰인 원석들은 수천 년간 땅속에서 응축된 지기의 결정체입니다. 그 묵직하고 따뜻한 돌의 기운으로 용지 위를 살포시 눌러주십시오.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듯 이 씨앗이 날아가지 않고 내 집에서 무사히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성으로 양생하십시오. 자, 정리해볼까요? 낯선 땅으로 가서 새 돈으로 왼손을 쓰고 구기지 말고 가져와서 소리와 돌로 키운다. 어떻습니까? 남들은 이번 주 번호가 몇 번이냐 하며 허공에 삽질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 5가지 비방으로 운명을 담을 그릇 자체를 바꾸고 계신 겁니다. 겨우 종이 한 장에 뭐 그리 유난이냐고요? 천만에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정성, 그 태도가 바로 부자의 자격입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무심하던 하늘도 감동해서 없던 복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정성스러운 기다림 끝에 기적 같은 소식이 닿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될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렇게 비웃을지 모릅니다.
고작 1,000원짜리 종이 한 장에 무슨 놈의 정성을 그렇게 들이냐고.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냐고. 하지만 여러분,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5가지 비방은 단순히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작은 운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큰 운이 찾아옵니다. 1,000원짜리 종이 한 장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신권으로 바꾸고 정성스레 모시는 그 결기. 그 지독한 정성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러분을 부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남의 입만 쳐다보며 번호 좀 찍어주세요 하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왜 남에게 여러분의 귀한 운명을 맡기십니까?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기운을 가진 분들입니다. 단지 그동안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 기운을 제대로 닦아 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대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손끝에서 나오는 번호가 남이 준 번호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이 단순히 종이 조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의 기적이 되어 돌아오기를 저 또한 진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될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